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시간의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집합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다들 앉아 좀 조급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어떤 젊은 분께서 관리인으로 좀 선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젊은 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께서 건물 보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관리단을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소유자분들께서 이게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리업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업체를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임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었고요. 아마 그 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해왔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관리단의 입점주 분들이 소위 상가 번영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소송을 남발하는 이런 사례들도 전국 각지에 좀 많이 일어나고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물론 그분들에게 별도로 시간이 남을 때 제가 이제 약속을 잡아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해결 방법도 다 알려드리죠. 그렇게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 건물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하는 거는 결국 잘 보시면 그 건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분쟁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거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죠. 뭐 회사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그 모임에 있는 그 법인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 그 단체들도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저는 인간에게는 거의 99% 정도가 이게 빙하처럼 있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에서부터 우리가 드러나는 거는,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건 약 1%에서 2%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좋은 그 보이시기 어떤 씨앗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싸움과 증오에 시간을 갖다가 쏟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회사에 있는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싸워서 투쟁해서 이기자, 또는 저 사람들은 뭐가 안 좋다, 뭐 저 어떻다 저떻다는 그런 증오들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자꾸 내재되어 있다 보면 증오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발생했을 때는 그런 쪽에 시간을 쏟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쭉 미래로 흘러가죠. 과거에서 미래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지금 현실에 있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집합건물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터졌을 텐데, 그러면 터지고 나면 순간에 시간 지나가고 그러니까 과거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서 앉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 그러니까 깨우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는 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떤 사건이 터졌고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니까 그 사건들은 그 과거가 되어져 있는 거죠. 과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아주 좋거든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탁탁탁 머릿속에 찍히거든요. 뇌에서.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앉아 성인이 되어서 합리적 사고랑 이게 통찰력이 있는 그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게 앉아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부터 과거에 대해서 다시 사진으로 아니고 회상을 해보는 거죠. 회상을 한다는 부분은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했던 정오와 싸움이 아닌 신속하게 이거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간결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잘 모르겠어야 하면 결국에 젊은 친구가 저한테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께서 경기도나 어디 이런 데서 다 광주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처럼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맥락이 형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과거에 있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현실에서 그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보다 이걸 해결하고 나면 미래에는 어떻게 이 건물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산이 바뀔 것인지까지 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 되죠. 성장성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지, 미래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관리단 아니면 나의 자산이, 이런 분들을 미래까지도 통합적으로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잘 안 보이시면 그것까지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은 그걸 좀 알려주죠, 제가.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있는 사건들을 볼 때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과거를 다시 회상을 해서 그걸 재해석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신속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던 부분은 기존 환자 실무를 잘 아시는 탁상공론적인 게 말고 실무를 잘 알면서도 이론적인 것도 다 베이스 다 갖춰져 있는 분들 있죠. 전문가들. 저 같은 분들,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꽤 있을 겁니다. 주변에 둘러보시면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렇게 쭉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한번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싸움과 정오에 시간을 쏟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간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시간이 왜 돈보다 중요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생계 유지라든지 자녀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않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무릎도 앉아 나이가 들어가 아프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보면 그렇죠. 결국에 좀 중병이 걸리고 하면 그 중병이 들렸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이 있죠. 있는 돈 없는 돈은 병원에 결국에 다 바치게 되죠. 돈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냐 이런 말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시간을 바라볼 때 지금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잘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잘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흐릿한 의식이 아닌 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렷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 있는 곳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 관리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며칠 전에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본인은 이게 법적인 부분도 모르고 이게 실무적인 것도 모르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관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총대를 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주변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아마 나이 드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아마 집합 건물에서 약간 그 분쟁이 있고 다들 그런 경우는 아마 투자를 아마 제대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투자를 해서 한 거죠. 그 미래까지 그 검증을 다 해보고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 젊은 친구는 그분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거는 상당히 좋죠. 젊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관리단이 이렇게 조직 구성되고 형성되었을 때 나의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거기
이게 전체 다른 소유자 입점주분들까지도 다 좋아지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있고 이럴 때는 좀 명확하게 아까 말했듯이 정확하게 이게 실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고 그런 부분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우왕좌왕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씩 그런 부분이 이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 이게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있죠. 늘 우리들은 바라봐야 될 점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합 건물은 굉장히 그런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머릿속에 쌓아가지고 있죠. 허릿하게 의식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있죠.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한다. 특히 집합 건물 같은데 어떤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 공간은 서서히 바뀌죠. 시간도 있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통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봐가지고 가치지향적으로 우리는 늘 그 자산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격이 아닌 가치지향적으로요. 그렇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 단체들하고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젊은 친구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칼로 어떤 오이를 탁 잘라내서 한 번에 탁 잘라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그런 거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 단체들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온 거죠. 그러면 이익에 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관점을 바라보고 그분 입장도 이해하면서 그분한테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자기 이익도 가져가면서 나의 이익과 관리단 전체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많이 나아지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옛사람들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면 깨끗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물을 갖다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있죠. 100% 굉장히 아주 깨끗한 아주 뭐 거기에 오물이나 아닌 게 없도록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물도 있고 뭐 이런 저것도 있어야 오히려 미네랄도 있고 이래서 좋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생태 환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깨끗해지더라도 아주 악취를 띠고 있는 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서서히 바뀐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도 서서히 바뀌는 거죠. 여기서 쫙 우리가 문제가 있어 뭐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좋아지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그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왜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익을 안 주고 너만 또 뭘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앉아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가 좀 배려를 좀 해주면서 싸움과 증오에 시간을 쏟지 말고요. 항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성찰해 가면서 미래까지 다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흐릿한 의식보다는 또렷한 의식을 가져야 되죠. 가치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맞춰서 간다면 시간을 투자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무들은 또 전국 각지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전화하신 분들이나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렸을 겁니다. 절차적인 거나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